이정민의 방방곡곡. 안녕하세요. 미움받을 용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인정욕구, 과제분류, 인간관계 해결하는 방법 세 가지로 꾸며보았습니다. 첫째, 인정욕구를 버려라. 철학자는 말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청년, 인정욕구를 거부하다니요. 철학자, 타인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정받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인정욕구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보편적 욕구잖아요. 철학자,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면 확실히 기분은 좋아지지. 청년,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받음으로써 나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열등감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생기는 거죠. 철학자, 자네가 직장에서 쓰레기통을 치우면 동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계속 쓰레기통을 치울 건가? 청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만둘지도 몰라요. 의욕이 나질 않거든요. 철학자, 인정욕구의 위험이 여기에 있네. 대체 인간은 왜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걸까? 대개의 경우 그것은 상벌 교육 때문이라네. 상벌 교육이요? 적절한 행동을 하면 칭찬을 받는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 아들러는 이런 상벌을 맹렬히 비난했네. 칭찬받고 싶어서 쓰레기통을 치운다. 만약에 칭찬을 받지 못하면 분개하거나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딱 봐도 이상하지 않는가? 청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구라고요. 철학자,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네. 청년, 나만 생각하고 독선적으로 살라는 말씀인가요? 철학자, 유득의 교리를 보면 이런 말이 있네. 내가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살지 않으면 대체 누가 나를 위해 살아준단 말인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를 생각하며 사는 거라네. 타인의 인정을 바라고 타인의 평가에만 신경 쓰면 끝내는 타인의 인생에 살게 된다네. 무슨 뜻이죠?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기대에 충족해야만 한다. 즉, 자신을 버리고 타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라네. 기억하게, 자네가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면 타인도 자네의 기대에 만족을 위해 살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손자가 귀여우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라는 말처럼 결국 할아버지의 수염도 손자에게 뽑히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과제 분리. 철학자, 공부하기 싫은 아이가 수업 시간에 딴청 부리고 숙제도 하지 않고 툭 하면 결석하지. 그러면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귀를 잡아다 끌어다가 책상에 앉히죠. 실제로 저도 그랬으니까요. 철학자, 그런 강압에 못 이겨 공부하게 된 결과 자네는 공부를 좋아하게 됐나? 안타깝게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눈앞에 공부한다는 과제가 있을 때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놀러 가는 것은 아이의 과제이지 부모의 과제는 아니다. 청년, 공부는 아이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철학자,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아이 대신 부모가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그건 그렇죠. 공부하는 것은 아이의 과제이다. 거기에다가 공부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타인의 과제에 들이대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즉, 타인의 과제에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청년, 과제 분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철학자, 인간관계의 트러블은 대부분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고 자신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과제를 분리하면 인간관계는 급격히 달라진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이에게 공부시킨다는 것은 부모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누가 뭐래도 부모는 보호자니까요. 철학자, 아이가 공부하지 않아서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원하는 학교를 떨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과제일세. 세상 부모들은 너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부모들은 명백히 따지고 보면 아이보다는 부모의 체면이 크다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아이가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아이의 과제니까 방치하란 말입니까?
여기에 주의가 필요하네.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지켜보고 공부에 관해서는 본인의 과제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만약에 본인이 공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밝혀야 한다. 아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해서는 안 된다. 청년,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겠네요. 철학자, 과제 분류는 거리가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의식적으로 과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네. 과제 분류,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제사상에 밤나라 꽃감나라, 국민 스포츠 고스톱판에서 선수 뒤에 앉아 똥 먹어 비 먹어 훈수하지 말고 나무 집 엔터풀에 신경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괜히 남의 과제에 뛰어들었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과관계 단숨에 해결하는 방법. 철학자는 말한다. 자네의 직장에 대해서 아버지는 노발대발하고 어머니도 반대하면서 인연을 끊자고 압박했지만 부모의 과제와 자네의 과제는 분류를 해야 한다. 참, 나는 결혼 문제에 인연을 끈다는 소리 들어봐서도 직장 문제로 인연을 끈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습니다. 철학자, 자신의 삶에 대해 최선을 선택하면 그뿐이다. 그 선택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냐는 타인의 과제이지 자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회사에서 상사라는 자가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인정해주기는커녕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한다. 청년, 꼭 우리 상사가 같구나. 상사에게 인정받은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 상사가 자네를 싫어하면 더는 다가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청년, 직속 상사의 눈바퀴에 벗어나면 일하기 힘듭니다. 아들러는 이런 상황을 거짓말하고 했다네. 상사에게 눈밖에 벗어났으니 일하기 힘들다. 내가 일을 잘못하는 것은 상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개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을 상사 때문에 한단다. 저 상사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원인론이다. 일을 하기 싫어서 상사를 핑계대는 것이다. 즉, 내 무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싫어하는 상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무리 부당하게 상사가 화를 내더라도 그것은 상사의 과제이지 나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네는 다가갈 필요도 없고 고개 숙일 필요도 없다.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를테면 부모와 자식 혹은 직장 동료 간의 관계일 수도 있다. 따라서 누구도 내 과제에 개입시키지 않고 나도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대인관계에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다. 내가 처음에 과제 분류 접했을 때 분리수거란 말이 자꾸 떠올라 억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제 분리를 꼼꼼히 따져보니 실상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었다. 한마디로 아들의 과제 분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 속담에 남의 제사상에 밤나라 간섭하지 않고 국민 스포츠 고스톱판에서 똥 먹어 비 먹어 훈수하지 말고 장기판에서도 훈수하지 말고 남의 집 연탄불에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괜히 남의 과제에 뛰어들었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정받을 욕구, 미움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거나 모든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그러면 당장에는 미움받지 않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기다리고 있다. 10사람 모두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마치 포퓰리즘 정치인처럼 하지 못할 일도 할 수 있다고 약속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일도 떠맡게 되는 소지가 있다. 물론 그 거짓말은 머지않아 들통이 나겠지만 고달픈 인생이 되겠지. 타인의 기대에 충족하려고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도 계속 거짓말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것은 나의 과제이다. 나를 싫어하느냐 마느냐는 타인의 과제이고 나는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을 물가로 데려가는 것은 나의 과제이고 물가에서 물을 먹는 것은 타인의 과제이다. 행복하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철학자는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은 기억 때문에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철학자는 이것을 프로이드의 원인론이라 하고 아들의 목적론에서는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얻어맞은 기억을 꺼내 들었다고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세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네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